네, 안녕하십니까.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죠. 시장은 가장 낙관적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지금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지만 저희 리서치팀이 데이터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결과 세계의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몰려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즉 삼중 복합 위기의 전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현재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정작 실물 경제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운송지수나 소매 판매 지표는 이미 꺾이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괴리,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시장의 진짜 얼굴, 그러니까 소수의 기술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과 그 구조적인 취약성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순서를 따라갈 겁니다. 첫 번째,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현주소를 진단하고요. 그리고 이 불안의 근원인 관세 대혼란, 경제 펀더멘털의 균열,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도화선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차례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의 끝에는 실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자체는 되게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소수의 거대 기술주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일종의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S&P 500 전체 종목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시장 전반의 체력, 즉 시장의 폭, 브레스는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소수의 주도주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입니다. 저희 보고서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무력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해서 성장을 둔화시키고요. 둘째,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라는 이 거시경제의 모순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제한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긴장은 유가를 갑자기 폭등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수 있죠. 이 세 가지 리스크, 하나하나도 위협적인데 서로 맞물려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럼 첫 번째 리스크인 관세 문제부터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존의 관세 부과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이제 무역전쟁 끝났다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요, 행정부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무역 규제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더 큰 불확실성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수십 년간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무역법 122조가 있습니다. 기존의 관세를 매기던 법적 근거가 법원에서 막히니까 행정부가 비상카드로 이걸 꺼내둔 거죠. 핵심은 명분과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그 자체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건 사실상 무역 핵무기에 가까운 권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던 핀셋 규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10% 글로벌 균일세라는 전면전으로 바뀐 거죠. 시장은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무기가 등장한 셈입니다. 특히 앞으로 150일 동안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결정하지도 그렇다고 철회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불확실성의 쳇바퀴에 갇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이제 미국 경제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펀더멘털을 직접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GDP, 소비, 고용 지표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1970년대의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최악의 조합이죠. 우리 지갑 사정으로 비유하자면 월급 인상은 멈췄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정책 당국을 진퇴남난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는 딜레마에 갇히는 거죠. 바로 이 차트가 그 위험성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4% 쇼크를 기록했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의 1.5배인 3.0%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성장과 물가 사이의 이 위험한 격차, 저희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상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될 겁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이 K자형 소비 난극화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본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월마트 같은 대중소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빠지는 건 바로 이 균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지탱하는 소비라는 엔진의 핵심 부품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국제 위기인데요. 앞에서 분석한 경제와 무역 문제가 이미 시장을 아주 취약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거대한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건은 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란 핵협상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보고서는 10일에서 15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현실적인 위기라는 걸 시장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히 보입니다.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하면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의 규모의 군사자산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저희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신경망인 석유 시장이 이 엄청난 분쟁 리스크를 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유가에는 약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져 있고요. 이건 시장이 잠재적인 충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거대한 리스크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복합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제로 수조 원을 굴리는 전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제 문제 분석을 넘어서 그들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 즉 방어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이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할 때 쓰는 역기 아시죠? 변동성이 큰 가운데는 비워두고 안정적인 양쪽 끝에만 무게를 실는 방식입니다. 한쪽 끝에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한 에너지나 헬스케어 같은 실물 자산을 배치해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이 확실한 AI 인프라 같은 자산을 선별적으로 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즉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을 소비재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사모신용 시장 같은 것은 철저하게 피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가 폭등 위험을 막기 위해 원유와 금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둘째, 신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수익만 쫓는 일드 체이싱, 즉 수익률 추종을 멈춥니다. 셋째, 금리 변동성이 가장 큰 단기채와 장기채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년에서 7년 만기의 중기 국채에 자금을 파킹해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비중 확보, 이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관세에서 비롯된 법적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리스크가 교차하는 지금 시장의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고의 방패는 바로 현금과 원자재입니다. 공격적인 베타 플레이를 멈추고 포트폴리오의 방어벽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법률, 경제, 지정학적 위협의 그물망을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의외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협의 시대에 가장 현명한 전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자산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대비되어 있으신가요?